좋은 아침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관련해서 김지원 여군위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파월 증언과 미국 물가 그리고 금통위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부각되면서 양시장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에서 AI 반도체주 강세 흐름에 국내 반도체 업종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9월 대만에서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에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간 협력 강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단기 급등 및 지난 21년 고점 부근에 도달에 따른 매물 출회에 등락을 보인 후 상승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의 피소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이 부진했고 K뷰티 열풍에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주, 밸류업 관련 금융주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 유입에도 이러한 업종별 차별화 흐름 심화에 지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인정했으나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 시장 둔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연준에게 고용 안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체로 지난 발언과 유사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주요 IB들의 목표 주가 상향에 엔비디아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130 선을 회복했고 테슬라는 3%대 상승하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파월의 상원 증언에서 기대했던 인하 시그널 부재에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겠다는 신중함을 드러낸 파월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립적 혹은 약간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회의 때마다 결정할 것이란 발언이 9월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해석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CPI의 결과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주 후반의 이벤트들까지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담당 이선아입니다.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11.1%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고 AI 관련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인프라 관련 비용이 증가해서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113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4,348억 원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광고 지면이 증가하면서 DA 부문에서 매출 반등세를 확인했고 커머스 부문에서 테이크레이트 상승 효과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익단에서는 네이버 Z의 연결 제외 효과가 온기 반영되지만 웹툰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의 부재로 인해 멀티플 디레이팅이 진행되면서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 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펀더멘털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18.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글로벌 피어 평균 대비해서도 프리미엄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찾기 전까지 멀티플이 과거 고점 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렵지만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주가는 바닥을 형성해가는 중이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 27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할 만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선화 연구원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현대건설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43,0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전반적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기존 대비 6.5% 하향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외형은 계속 크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주택사업에서 원가율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이랑 24년이랑 선행지표는 계속 동일한데 수주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주택 쪽 분양이 좀 나쁜 상황이고요. 하반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전에도 익스포저가 있고 해외 사업도 많은 기업인데 주택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업황이 원가율과 재무 구조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주택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의 우려랑 불신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얼마나 빨리 개선되느냐가 주가 반등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4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는 장문준 연구원의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숲헤드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아프리카 TV였던 종목인데요. 최용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숲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15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출시했는데 관련된 비용이 예상된 것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7% 상향 조정한 데 기인합니다.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PE 15배인데 2024년에 매출액 성장률 20% 감안한다면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에 별풍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봤을 때 지금 글로벌은 출시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안정화에 초점을 두면서 예상보다 비용이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추가로 경쟁사로부터 또 이제 미들급 스트리머 유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성장성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발간된 기업 분석 보고서 중에서 유일하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였는데요. 국내 시장의 성장에 주목을 해보자는 최용현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레이크 머티리얼스 관련해서 한유건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초고순도 유기금속 화합물 소재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그리고 제품은 이제 반도체, 태양광 소재부터 2차 전지 소재까지 다양하게 이제 제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반도체, 태양광 소재 부분의 성장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8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회복에 따른 어떤 가동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S사양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케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재고 소진 구간에 진입을 했고 빠르면 4분기부터 가격 회복 및 매출 기여도가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소재 부분은 이제 고효율셀 TMA 수요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약 4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관련 시장 내에서 이제 견고하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현재 하고 있고 하반기에 중국 태양광 가동률 회복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2차 전지 전해질 소재 부분에 대한 개발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연 120톤 규모, 그러니까 매출로 환산하면 약 1,400억 규모의 양산 플랜트를 완공을 했고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중국 등의 이제 글로벌 업체에 샘플 물량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겠지만 소재 매출이 발생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벤더 선정이나 물량 확보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은 약 1,6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300억 원.
OP 마진을 1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반기 전방 산업의 이제 수요 회복과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기금속 화합물 소재 기업인 레이크 머트리얼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반도체와 태양광 소재 부분의 성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한유건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관련해서 김일혁 팀장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셋과 해주식 전략을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5월 소비자 신용이 약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신용은 모기지를 제외한 가계대출을 의미하고요. 모기지는 전체 가계대출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대출들에 대한 데이터이죠. 고용 확장세는 예전 같지 않고 초과저축은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휘발유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요. 원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가계는 늘어나는 유류비 지출을 신용카드를 쓰고 그래서 막고 그리고 나중에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지출 총액이 늘어나지 않게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그래서 9월에 시작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의 싹쓸이 가능성이 금리 하단을 얼마나 높일지가 지금은 관건입니다. 마침 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만 걱정이 아니다. 통화 긴축 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내비쳤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실업률이 0.39%포인트 오르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위축을 걱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내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단기금리에 그리고 정치는 장기금리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7월 10일 KB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